번째 촬영 하나 둘 셋. What's up guys, 류석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영상은 일상점검입니다. 자동차 일상점검인데 이 일상점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매일 이 점검을 하시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혹은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말 차에 관심이 없다 하시더라도 1년에 한두 번은 이 일상점검을 통해서 자신의 자동차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괜찮은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시작을 합니다. 또 이 영상은 나중에 추후에 기획 중인 중고차 사기 안 당하는 방법에서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항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잘 체크해 두시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이 일상점검의 핵심 키워드는 관심과 교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의 자동차, 자신의 자동차, 이 내 차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감을 한다면은 이게 그냥 자동차가 아닌 정말 살아있는 생물체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교감을 합니다. 교감을 하면서 운행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 운행했던 거와 뭔가 다른 무언가가 느껴지고, 또 이 차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이렇게 운전했는데 오늘 뭔가 좀 다르다. 이런 소리 안 나는데 왜 이런 소리 나지? 엔진에서 뭔가 좀 충격이 오는 것 같아. 아니면 뭐 브레이크가 좀 잘 안 들어, 핸들이 흔들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감을 하면서 이 일상점검을 뭔가 몸에 배어있는 그런 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차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상점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센터에서 방문을 했을 때 과잉 정비라든지 뭐 어떤 필요 없는 정비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고, 그래서 11가지 항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11가지 항목을 통해서 정말 기본적인 것, 그리고 정말 간단하게 이 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이 영상을 꾸려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잘 활용하시고 이상 유무를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11가지 항목을 바로 체크하러 가보시죠. 해외가! 자, 우선 체크를 해볼 텐데요. 우선 항목은 10가지로 다시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촬영이 제대로 그날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다시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오일부터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점검에 앞서서 키로수와 날짜를 적겠습니다. 자, 22,364km. 22,364km. 네, 오늘 날짜 2017년 11월 14일. 오일 체크를 하기 위해서 엔진룸을 열어야 되는데, 여기 안쪽에 보통 여기 앞부분에 왼쪽이나 이쪽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당겨서, 랩을 당겨서 엔진룸을 1차적으로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손을 넣으시면 레버가 있어요. 손을 당기거나 제껴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쪽으로 제껴서 열어주면은 열리고요. 그 다음에 지지대를 걸어줍니다. 그러면 엔진룸이 열고, 그 다음에 엔진룸 전체를 이제 점검을 하게 될 텐데, 항목 첫 번째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진 커버 같은 경우는 뜯어서 보시면 좋은데 굳이 이것까지 뜯어서 보라고는 안 할게요. 왜냐면은 뜯는 방법은 또 각종 차마다 다르고, 또 괜히 뜯었다가 조립을 못 하시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조립한 상태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엔진 오일은 예열 후에 5분간 방치를 해 둔 다음에 그 다음에 게이지를 뽑아서 체크를 하면 되는데, 조금 뜨거울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꺼내고, 첫 번째는 엔진이 흔들려서 특별히 이제 게이지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한번 닦아줍니다. 닦아줄 때는 천이나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안 쓰는 양말 이런 걸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 물티슈 같은 경우는 물이 조금 섞이거나 그럴 수 있고, 또 휴지 같은 경우에는 분말이 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먼지 같은 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천이 좀 적합할 것 같고, 우선 닦아주고 다시 꽂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뽑아주고요. 그러면은 이제 오일 양이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은 엔진 오일 게이지에서 조금 올라가 있어요. 이 정도는 크게 뭐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너무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 게이지가 로우에서 너무 밑으로 가 있으면은, 보시면은 여기 점이 두 가지 똥똥 찍혀 있어요. 풀, 로우. 여기 사이에 오면 적정량인데 조금 오버된 거는 괜찮아요. 근데 너무 오버하게 되면은 엔진이 무거워지고, 그 다음에 엔진이 역류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엔진 오일을 조금 빼주셔야 되고요.
너무 적으면은 뭐 엔진이 기울어져 있거나 오르막길을 오르때거나 그럴 때 이제 엔진 오일이 적정하게 공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는 한 번씩 만져주시면 좋아요. 자주 점검을 하시다 보면은 몇 번 만지다 보면 자신의 엔진 오일의 그 점도를 아시게 될 거예요. 아, 이 정도의 점도구나. 지금 색깔은 기본 엔진 오일 색깔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간지도 그렇게 오래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상태도 괜찮고 색깔도 괜찮습니다. 점도도 괜찮고요. 그래서 엔진 오일은 오케이. 마지막에 넣기 전에 한번 닦아주고 넣어주는 게 FM. 그래서 엔진 오일은 적정 하는데, 오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그 주기를 빠르게 가져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뉴얼에 나와 있는 그 키로수, 보통 15,000km, 뭐 20,000km, 혹은 뭐 10,000에서 15,000km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제 스펙의 매뉴얼을 보시고 그 매뉴얼에서 지시하는 키로수에만 갈아주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설정을 하고 만들어진 게 메이커에서 설정한 매뉴얼이기 때문에 너무 자주 갈게 되면은 사실 아깝잖아요. 그냥 엔진에는 정말 좋은데 그냥 돈만 쓰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뭐 매뉴얼대로만 갈아주셔도 유지 관리 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메이커에서 설정한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거는 믿으셔도 괜찮다라는 점이고, 그 다음에 워셔액을 봅니다. 워셔액은 이렇게 파란색 뚜껑이나 이제 워셔액으로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통 안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보고 뚜껑을 열어서 확인한다든지, 아니면은 빛을 비춰서 이렇게 얼마나 들어있는지 보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그냥 제로에 가까워요. 제로에 가까워서 워셔액이 아마 안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워셔액은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워셔액 양은 불량. 그 다음에 냉각수. 냉각수는 냉간 시에만 해야 돼요. 너무 뜨거우면은 화상의 위험도 있고, 또 냉각수가 뜨거울 때는 수위가 조금 올라가기도 하기 때문에 게이지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진이 식은 상태에서 점검을 하시는 게 기본적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F와 로우가 있습니다. 풀, 로우가 있고, 요거로 똑같이 비춰서 보면은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로우에서 조금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가 없지만, 조금 불안하시다면은 냉각수를 조금 보충하셔도 괜찮고요. 이제 냉각수는 적정. 그 다음에 브레이크 오일. 빠르게 갑니다. 어차피 일상 점검이기 때문에 크게 저희가 이제 뭐 전문적인 그런 거를 검사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예방 정비의 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게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자, 브레이크 오일. 브레이크 오일도 보시는 부분은 이제 여기 마스터 실린더 부분에 이제 누유가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새어 있는 오일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라인을 한 번씩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오일 양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은 브레이크 오일 양이 이렇게 맥스 바로 밑에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줄거나 늘거나 하지 않아요. 수분이 함량이 늘더라도 이제 색깔 정도가 바뀌는 거지, 이게 만약에 로우로 들어갔다 해서 브레이크 오일을 사셔가지고 막 보충해서 계속 쓰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브레이크 오일은 줄었다면은 분명히 어딘가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누유가 있다는 거였기 때문에, 오일이 만약에 줄어 있다면 전체적인 오일 점검을 하셔야 돼요. 브레이크 라인에서 누유가 되는 곳이 없는지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같은 경우는 4, 5만 킬로에서 한 번씩 교환을 하시고요. 연수로 따지면 한 2년에서 3년 정도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관리를 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오일도 적정. 그 다음에 이제 2번 항목, 벨트 및 각종 호수인데, 이제 첫 번째 벨트 텐션 및 상태를 봅니다. 각종 벨트가 이제 엔진에는 많은데, 이제 팬 벨트라든지 아니면 뭐 타이밍 벨트, 이제 얼터네이터를 돌리기 위한 벨트, 여러 가지 구동을 하기 위한 벨트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런 상태를 봅니다. 오일이 묻어 있지 않은지, 아니면은 이 벨트가 이제 찢어진 부분은 없는지, 파손된 부분은 없는지, 아니면 눌러봤을 때 너무 막 느슨하게 되어 있는 텐션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보시고 혹시나 좀 뭔가 미심쩍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점검을 또 따로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벨트는 오케이. 그 다음에 각종 호수 상태입니다.
엔진룸에는 굉장히 많은 뭐 냉각수 호스라든지 뭐 에어컨, 뭐 전기 배선, 그 다음에 뭐 인테이크 쪽에 뭐 호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확인을 해줍니다. 위에서 보실 부분이 이제 뭐 냉각수의 이 파이프에서 뭐 부풀어 오르는 부분 없는지, 찢어진 부분 없는지, 혹은 이제 탑재가 잘못되어 있어서 이제 간섭이 생겨서 계속 진동에 의해서 흔들려서 거기서 파손이 시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나온 차들은 그런 문제가 없게 설계가 되어 있겠지만 설계 미스나 그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간과하지 않고 결합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 부분 없는지, 전체적으로 뭐 새는 오일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봐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합부, 파이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흥건하게 젖어 있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오일이 뚝뚝 떨어져 있거나 이제 젖어서 이제 때가 타 있거나 그런 부분들을 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각종 호수 상태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전기장치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전체적인 배터리가 이제 잘 고정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배터리 케이블이 잘 고정이 되어 있는지, 여기 터미널에서 뭔가 전해액이 흘러나온다든지 아니면 상태가 부식이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반적으로 이상이 없고 잘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오케이. 배터리에 뭐 방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배터리의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기장치가 없으면은 따로 여러분들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태를 점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터미널이 만약에 이게 흔들리거나 하면은 그쪽에서 방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터미널의 고정 상태도 역시나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배터리도 이상이 없고, 그 다음에 전기 배선입니다. 뭐 엔진룸에는 전기 배선이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을 봐주시는 거예요. 피복이 벗겨져 있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진동 간섭에 의해서 이런 것들도 사실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간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노화가 되면은 간섭이 진행되면서 여기서부터 피복이 벗겨져 나가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탑재할 때 보통 보는데 지금은 간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커넥터가 잘 고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피복이 벗겨진 부분 없는지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케이블 이런 것도 다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케이블도 이상이 없다 하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엔진룸에서 기본적으로 보신 것들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엔진인데 시동성이랑 소음을 보기 위해서 우선은 엔진룸을 열어본 상태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엔진룸을 점검을 했는데 거기에 뭐 어떤 물건을 놔둔다든지 점검을 위해서 장갑을 올려놓던지 그런 것들이 빨려 들어가서 엔진에 끼이지 않도록 잘 주의를 해주시고 그것이 확인된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밖에 누군가가 있다면 엔진 시동을 건다고 말을 해주시고 시동을 걸고요. 지금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시동을 걸겠습니다. 첫 번째 시동성인데 방금 시동을 걸었을 때 시동이 한 번에 걸리는지, 시동이 걸리는 소리가 너무 오래 걸려서 스타팅에 막 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 브르릉 한다든지 아니면 칭칭칭 브릉 이런다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방금 일반 시동이 되었고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엔진 시동 소음을 들어줍니다. 처음에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교감이에요. 교감. 정말 이 엔진 소리를 계속해서 들어주고 관심을 기울이면은 제 차의 소리가 어떤 건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똑같은지, 오늘은 뭔가 달라진 소리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눈여겨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엔진에 타금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RPM이 부정확하게 일정하게 유지를 못하고 부르릉 부르릉 혹은 붕붕붕붕 떨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봐주시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은 기어를 브레이크 밟은 상태에서 하나씩 넣어줍니다. R단, 그 다음에 N단, 그 다음에 D 하나씩 들어보는 거죠. D에 넣었을 때 소리, 중립에서 소리, 그 다음에 후진에서 소리, 그 다음에 파킹에서 소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들어보시다 보면은 이상이 생긴 날에는 분명히 캐치를 합니다. 특별히 예민하지 않아도 얘랑 교감만 잘 한다면 그거는 바로 캐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음도 지금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시동을 걸었을 때
이 계기판에 다른 경고등이 뜨는 게 없는지, 뭐 브레이크 등이라든지 아니면 엔진 경고등이라든지 아니면 뭐 차량에 따라서 패드 경고등이라든지 각종 경고등이 있는데, 그런 경고등이 처음에 내가 탈 때랑 못 보던 게 생겼다 그러면은 한번 확인을 하시고 의심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종 경고등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내 차에 생긴 경고등을 대조하거나 혹은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까운 센터에 가서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고등이 뜨지 않기 때문에 이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동을 끄고 브레이크에 대해서 다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카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나요? 네, 자 이제 엔진룸은 빠이빠이. 짜이짠. 다음 볼 때까지 건강하렴. 내 차는 아니지만. 자, 이제 그 다음에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는 여러분들 자동차 타시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고 체크를 자주 하면 할수록 좋은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실 부분은 이제 패드 잔량인데요. 명칭을 먼저 설명드리면 이게 휠이고, 그 다음에 안쪽에 요 동그랗게 생긴 판이 디스크, 그 다음에 안쪽 요거를 이제 잡고 있는 게 캘리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패드인데, 그 패드의 잔량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휠 사이로 이렇게 눈을 들여다봐서 패드가 얼마나 남았는지 보는 거죠. 핸드폰 라이트나 아니면 손전등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고, 지금 패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 디스크까지, 여기서 디스크까지 그 잔량을 보시게 될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cm 이상 혹은 뭐 1cm에 가깝게 남아 있어서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이 정도면은 한 뭐 많이 타면은 4만, 5만. 타시는 분들에 따라서 패드는 정말 많이 달라져요. 뭐 브레이크를 자주 밟는다든지 가속, 감속을 자주 반복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패드가 자주 달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연비 주행을 한다든지 브레이크는 조금 자제하는 그런 운전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정말 많게는 뭐 한 7만까지 타시는 분도 저는 봤어요. 그리고 짧게 타시는 분들은 뭐 2만도 안 돼서 패드를 가시는 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패드 잔량을 봐주시고 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패드가 한 3mm 이상이 남아있다면 적정 수준으로 보고 패드 잔량도 오케이. 그 다음에 보실 부분이 이제 디스크인데요. 이 디스크는 이쪽 면을 볼 거예요. 면이 얼마나 고르게 되어 있는지, 혹은 이 끝부분에 단차가 생기게 돼요.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패드가 눌러서 이제 디스크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마모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이제 심하면은 옆에 이제 끝에 단차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옵니다. 그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한 뭐 2, 3mm 이상이 볼록 튀어나와 있다. 그러시면은 디스크 교환을 하시던지 아니면 1회 정도는 연마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비용을 조금 줄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너무 많은 연마를 하시게 되면, 너무 자주 하시거나 너무 많은 연마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디스크 전체 굵기가 얇아지다 보니까 열의 변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연마를 하시기보다는 한 번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연마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만 연마를 하시고 재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패드를 한 3번 정도, 2번 내지 3번 정도의 디스크를 한번 교환한다는 생각으로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디스크도 교환을 하게 되는 소모품의 일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쪽도 마찬가지로 봐줘야겠죠.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드럼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드럼에 이제 가려져서 저희가 이제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는 없겠지만, 요즘 최근에 차는 뒤쪽도 다 디스크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캘리퍼 안에 패드도 남아있기 때문에 패드의 잔량을 봐주게 됩니다. 뒷브레이크가 아무래도 앞브레이크보다는 패드가 오래 쓰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한 1cm 정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없이 적정 수량의 체크를 해줍니다. 왼쪽뿐만 아니라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실 부분은 파킹 브레이크인데요. 이 파킹 브레이크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장치로 쓰시는 분도 있지만, 사이드나 풋브레이크, 파킹 브레이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파킹을 하실 때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겼을 때 힘껏 당겨봅니다. 힘껏 당겨보고, 이렇게 당겼을 때 브레이크 뗐을 때 밀린다든지, 아니면은 별로 힘을 안 들였는데 이게 끝까지 끝단수까지 확 올라가거나, 아니면 밟았을 때 이제 아무 힘이 없이 이렇게 푹 밟힌다면은 이게 케이블 설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 가셔서 다시 탱탱하게
케이블 조정을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껏 당겨보고 이게 정말 단단하게 당겨지는지, 그 다음에 유지가 되는지, 이게 버튼이 이상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킹 브레이크도 이상이 없기 때문에 오케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어프레임 테스트인데요. 이제 다이어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엔진룸에 저희가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예를 들면 10의 힘을 밟았을 때 100의 힘으로 만들어주는 게 이 다이어프레임에서 1차적으로 증폭을 시켜줘요. 엔진에서 빨려오는 힘으로, 배압으로 이제 부압으로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공기가 많이 생거나 뭐 문제가 생기면은 브레이크 10의 힘을 밟았을 때 그대로 그냥 10밖에 안 가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이어프램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테스트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다른 유튜브에서 아마 알려준 적이 없는 방법일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제가 리스트에 다 써놨거든요. 이제 뭐 엔진 오일은 뭐 예로 5분 뭐 이렇게 색깔이나 점도 상태 이런 거 확인, 뭐 간단하게 어떤 것을 점검을 해야 될지 이렇게 써놨고, 이 리스트는 제가 따로 링크를 걸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프린트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쓰시기를 권장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이어프램 테스트를 합니다. 첫 번째,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여러 번 밟습니다. 지금 시동이 꺼졌고 여러 번 밟으면은 처음에는 쑥 들어가다가 나중에 단단해질 거예요. 그거를 느끼는 겁니다. 자, 지금 시동이 꺼진 지 오래됐기 때문에 한번 시동을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시동을 꺼줍니다. 자,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아줍니다. 여러 번. 처음에 꾹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단단해지죠. 이걸 느끼는 겁니다. 그럼 1차 테스트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밟은 상태에서 꾹 밟고 힘을 유지한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줘요. 그러면은 이게 쑥 들어갈 거예요. 그거를 느껴주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쑥 들어가죠. 이거를 보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 두 번째 테스트 오케이. 그 다음에 몇 번 밟아주다가 한 반쯤 밟은 상태에서 시동을 꺼줘요. 그 다음에 반쯤 밟은 상태에서 시동을 껐는데 이게 만약에 발이 막 얘가 밀고 올라오거나 아니면 이게 쑥 들어가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잘 유지가 되는지 한 중간 정도에서 살짝만 밟아주는 상태에서 시동을 꺼줘요. 그 다음에 이 유지가 시동 꺼진 상태에서도 잘 유지가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이렇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다이어프램은 이상이 없이 작동이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선 이거를 연속 동작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빠르게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자, 속화가 아마 얘기가 간섭이 있을 텐데 그거 좀 감안해 주시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시동을 끄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상인지 단단해진지 확인. 그 다음에 밟은 상태에서 시동 켜고 꾹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반쯤 유지된 상태에서 시동을 꺼주고 이게 잘 유지가 되는지 확인. 이렇게 유지가 되면은 완료. 그래서 다이어프램 테스트도 오케이입니다. 사실 이거는 브레이크가 만약에 평상시에 잘 밟혔다면 특별히 이상이 없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거는 패스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이어 상태를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시동을 걸고요. 타이어를 조금 돌려서 돌기 쉽게 돌려놓겠습니다. 자, 타이어 보실 부분은 전체적인 외관 상태로 봅니다. 사이드 부분에 이제 상처가 없는지 아니면 찢겨진 부분이 없는지, 그 찢겨진 부분이나 상처된 부분으로 이제 부풀어 오름이나 이런 게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만약 그 부풀어 오는 부분이 있었다면 타이어 교환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 주시고, 구독자분이 좋은 비유를 해 주셨는데 뒤쪽은 신발, 앞쪽은 장갑이에요. 그 말은 장갑이 한쪽이 더러워졌거나 찢어졌다고 한쪽만 교환하지 않잖아요. 그처럼 신발이나 장갑처럼 타이어도 왼쪽이나 오른쪽 한쪽이 만약에 잘못돼서 교환하게 된다면 두 쪽 다 양쪽을 갈아 주셔야 돼요. 앞쪽과 뒤쪽은 따로 교환은 할 수 있어도 이제 왼쪽과 오른쪽은 따로 교환하지 못한다는 그 생각으로 기본적으로 가져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왼쪽에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은 왼쪽 갈면서 오른쪽도 동시에 갈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모량을 이제 보게 될 텐데, 마모량은 이제 여기 옆면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마 많이 알려져서 이제 잘 아실 텐데, 이 화살표를 쭉 따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마모 한계선을 그려놨어요. 이렇게 제가 만약에 안 보인 상태에서 손을 넣었으면 이렇게 닿는지, 닿고 이 표면이
올라와 있는지, 트레드가 남아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고, 이게 만약에 닳고 닳면 이제 다른 부분은 파여 있더라도 이 부분은 평평하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평평하게 되면은 타이어 교환 주기가 왔다 생각을 해주시고, 이 타이어를 교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이어를 틀었으면은 또 봐주실 부분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마모가 되고 있는지, 어느 한쪽만 너무 심하게 마모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 마모가 되는 모습이 이렇게 깎여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편마모를 생각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얼라이먼트나 아니면 공기압을 다 같이 봐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관상으로도 이상이 없고 타이어에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마모량도 오케이. 그래서 타이어 상태와 앞 트레드 잔량 오케이. 그래서 뒷타이어도 마찬가지로 봐주시는데, 뒷타이어는 특별히 이렇게 돌려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손을 넣어서 보시던가, 이 점선을 따라서 화살표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손을 넣어서 보시던가, 아니면은 뒤에서 바라봐서 편마모나 아니면은 타이어 공기압이 적정하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뒷트레드 잔량도 오케이. 그래서 타이어 공기압은 뒤에서 바라보거나 앞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적정압인데, 너무 공기가 없어서 옆이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왔거나 아니면 너무 탱탱해서 가운데만 이렇게 닿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다면 이런 건 조금 의심을 해보시고, 이렇게 이쁘게 딱 타이어 모습 이쁘게 되어 있는 게 적정 공기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와이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와이퍼를 보게 될 텐데, 와이퍼는 여러분들이 이제 비가 오는 날이나 아니면 앞에 오물이 묻었을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작동 상태를 보게 됩니다. 작동 상태는 1단, 2단, 3단 이 전체적으로 잘 작동을 하는지 봐주시고, 그 다음에 표면이 깨끗하게 닦이는 걸 확인하시고, 만약에 줄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한쪽만 잘 안 닦인다든지 아니면은 닦이는데 뭔가 깨끗하게 안 닦인다든지 그런 게 발견이 된다면 와이퍼의 점검이 조금 필요하고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고 와이퍼를 교환을 해주시면 되고, 우선 작동 상태부터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자장치를 작동을 시킬 때는 무조건 엔진 시동을 걸어 주시고 확인을 해 주시고, 그 이유는 이제 방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단, 2단, 3단 다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워셔액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렇게밖에 보여드릴 수 없고, 지금 워셔액 상태를 보는데 역시나 안 나오죠. 아까 없었죠. 그래서 이 워셔액은 크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지만 도로 운행 중에 이게 뭔가 묻었어요. 제 앞쪽에 뭔가 묻어가지고 이걸 닦아내고 싶은데 와이퍼로는 안 닦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워셔액을 뿌려서 닦아내줘야 되는데, 그럴 때 굉장히 당황스럽고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워셔액도 엔진 오일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게 잘 보충을 해주시고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셔액도 중요하다. 그리고 분무를 하실 때 보실 부분이 이제 앞창문에 적정한 각도에서 분무가 되는지, 노즐 막힌 게 없는지, 분무가 하나는 막 갑자기 뭐 천장을 향하거나 아니면 여기 너무 막 꼬라박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촬영하는 날에는 이상이 없었어요. 워셔액 분무 상태가. 그래서 우선은 이상이 없다고 체크를 하고, 작동도 이상이 없다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부분은 이제 안전벨트인데요. 안전벨트는 파손 유무, 작동 상태로 봅니다. 안전벨트를 전체 다 당겨봐서 이쪽 부분을 다 보는 거죠. 찢어진 부분 없는지, 잘 이렇게 이상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한번 당겨봐서 작동이 되는지도 보고, 그 다음에 여기 결합을 시켜서 빠지지 않는지 이것도 보고,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에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운전사뿐만 아니라 옆에 여자친구, 내 와이프, 내 애기 태울 때 이상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테스트를 해주시고 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뒷좌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뒷좌석은 우선 스킵을 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바로 등화류로 넘어갑니다. 등화류는 당연히 엔진 시동 켠 상태에서 해야 되고요. 근데 전체 다 켜주고, 그 다음 좌측 깜빡이 넣고, 이거는 저의 그냥 방법이에요. 그래서 좌측 깜빡이는 잘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전조등은 잘 들어오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등화류가 한번 흔들어 봐서 흔들리는 부분 없는지, 깨진 부분 없는지, 잘 작동하는지. 그 다음에 뒤쪽도 마찬가지예요. 뒤쪽에도 브레이크 등이 잘 들어오는지, 그 다음 미등이 잘 들어와서 전구가 나간 건 없는지 잘 확인해 줍니다. 왼쪽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상향등을 켜고 오른쪽 깜빡이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상향등이 잘 들어왔는지, 오른쪽 깜빡이 잘 들어오는지 이거를 한번 확인하는 거죠. 빙빙 돕니다. 일상 점검은 차를 계속해서 도는 거예요. 돌면서 제가 못 봤던 부분, 평소에 그냥 운전석에만 슉슉 들어가는 부분을 이제 평소에 못 보던 걸 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 체크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전조등은 이상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경고등을 보고 체크를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등화리 파손 유무 괜찮고, 작동 상태도 괜찮고, 브레이크 등 같은 경우는 다른 분에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뒤에 벽이 있는 부분에 후진을 해가지고 후진등이 잘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오른쪽 왼쪽 잘 들어오는지 사이드 미러로 확인을 하면은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고, 정 안 되면 이제 다른 분에게 부탁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들어갑니다. 하체. 사실 하체는 지금 상태에서 많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센터를 가시거나 타이어 교환할 때, 뭐 어떤 수리를 할 때, 엔진오일 갈 때, 그때 이제 한번 확인을 해달라, 혹은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죠. 뭐 오일이 빠져 있는 부분 없는지, 떨어지는 부분 없는지, 뭔가 이상이 있는 부분 없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여기 사이 부분, 이쪽 안쪽 부분을 보고, 뭐 누유가 돼서 이제 줄 흐른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상하다 하는 부분, 뭐 떨어져 나갔거나, 아니면 뭐 이물질이 끼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을 봐주시는 겁니다. 최대한 지금 이 상태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일상 점검은. 그 정도만 해줘도 차를 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차량 유지에서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차량 교감하고 또 오래 타실 수 있고 또 안전하게 타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많이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그래서 지금 불량인 워셔액을 보충해야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 이 일상 점검은 지금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게 숙달이 되면은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어요. 엔진문 열고 아까 같이 체크할 거 체크하고 착착착착, 그 다음에 안에서 이제 엔진 시동 소리 들어보고 이상 없네, 브레이크 패드 한 번씩 들여다봐주고 이상 없네, 패드 보면서 타이어도 같이 봐주고 괜찮군, 뭐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와이퍼도 작동하면서 괜찮군, 안전벨트도 한번 당겨보면서 체크해 주시고, 등화류도 한 번씩 밤에 이제 시동을 끄기 전에 한 번씩 한 바퀴만 돌아봐 주시면 평소에 하면 되잖아요. 꼭 이걸 한 번에 할 필요 없이 평소에 할 수 있는 것들 나눠서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은 이 자동차, 자신의 자동차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정말 베스트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영상이 정말 여러분들이 몸에 배어서 정말 순식간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고, 또 일상 점검을 하면서 몰랐던 부분, 고장 유무를 확인하셔가지고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고, 또 예방 정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그 정비로 이어질 수 있게 바라면서 이 영상을 여러분들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좀 많이 준비를 했고, 또 잘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제가 빠뜨리지 않고 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분명히 또 집에 가서 편집하다 보면은 이거 말씀드려야 되는데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차보다는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이제 몰고 있는 이 아반떼를 선정한 이유도 그런 이유이고, 그래서 제가 소카를 잠깐 빌려가지고 1시간 2시간 빌려가지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영상, 좋은 영상이 있으면은 제가 많이 준비를 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류석이었습니다. 안녕. 슉. 여러분 안녕. 자,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반납을 하러